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18회 생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주빌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날씨 예보를 간단히 해드리면 최악의 미세먼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이.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충무로하고 남대문 카메라 샵들을 좀 둘러보면서 좀 구해야 될 것도 있고 뭐 몇 가지 부속도 좀 필요해서 다녔는데 날짜를 잡아도 참 오늘 같은 날 잡아갖고 고생을 좀 했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 하나는 남대문을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다가 저를 한참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송무 선생님 아니냐 그랬고 맞다고 그랬더니 그래 알아봐 주셔갖고 남대문에서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면은 오늘 안 눌렀어요. 그런가요? 오늘 이 방송 보시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감사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별님과 함께 궁금한 점을 또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를 조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뭐 표준 렌즈라고 그러나 50mm를 그 중요성을 뭐 여기저기 들어왔고 저도 또 껴서 사용해 보려고 좀 무단한 노력을 해봤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 50mm가 좀 왜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또 사용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팔아버렸는데. 그러셨군요. 꼭 이게 있어야 됩니까, 선생님? 이게 필요한가요? 일단은 좀 기준을 조금은 정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보시는 질문이 50mm의 초점 거리를 갖고 있는 렌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풀프레임에서는 표준 렌즈의 화각을 갖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크롭 바디로 가면은 망원이 되겠죠. 표준 화각이 아니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중형으로 가게 되면 그 50mm의 초점 거리를 갖는 렌즈가 또 광각 렌즈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게 되겠네요. 50mm 초점 거리를 갖는 렌즈의 성능이고 그걸 꼭 사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꼭 있어야 되느냐?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자꾸.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는 저는 일단 50mm 초점 거리를 갖는 렌즈를 저는 갖고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이요? 그 다음에 항상 그걸 갖고 촬영을 많이 해요. 많이 하신다고요? 많이 해요. 35mm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24mm도 많이 사용하고 50mm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50mm 초점거리를 갖는 표준 렌즈, 이제 풀프레임 기준으로 했으니까 자, 그럼 표준 렌즈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풀프레임 기준이에요. 크롭에서는 이제 그게 30mm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 포서드를 쓰는 올림푸스에서는 25mm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표준 화각을 갖는 렌즈고 화각을 갖는 렌즈고 성능이나 모든 것들은 50mm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 즉 옛날에 필름 시절이라든가 지금의 풀프레임에 맞는 50mm 초점을 갖고 있는 표준 렌즈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크롭이나 망원으로 가면 그게 광각이 망원이 될 수가 있고 광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초점거리만 갖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화각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갖고 있고 많이 쓰고 만약에 누가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라. 사라. 왜 파셨어요? 잘 사용을 안 해서. 좋은 렌즈인데.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은 자꾸 표준이라는데 그 왜 표준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풀프레임이나 거기서 왜 50mm가 표준 렌즈가 됐느냐라는 거죠. 왜 그걸 표준 렌즈로 왜 표준이라고 채택을 했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소형 카메라 네. 우리가 이제 필름 시절로 돌아가야 되죠. 네네. 풀프레 이미 디지털이 나오기 전에 필름 시절 때부터 표준 렌즈는 35mm 24 곱하기 36mm 사이즈를 갖는 네. 필름의 표준 렌즈로 우리가 또 50mm를 계속 써왔으니까 네.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은 40mm에서 55mm 또는 네. 58mm까지를 표준 렌즈 화각이라 그래요. 아, 예.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르게 썼는데 어느 네. 70년대 중반을 넘어오면서 네. 모든 메이커가 거의 50mm로 그 초점거리를 설계를 했죠. 그다음에 초창기에 첫 번째의 얘기는 뭐냐면 네. 라이카가 그 소형 카메라 24 곱하기 36mm의 필름을 갖는 네. 그 사이즈를 라이카가 가장 먼저 채용을 했어요. 음. 그걸 채용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그 시대 배경을 봐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소형 카메라는 너무 작았던 거죠. 아, 지금의 마이크로 포 소드가 작다 이미 네. 있어서 작다 네. 했다 그랬듯이 네. 자이스사나 보통 이런 데서는 중형을 많이 썼었죠. 중형. 아, 66, 예. 57. 그게 가장 작은 사이즈였는데 아, 그래요? 라이카에서 그거를 발매를 하면서 네. 거기에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로 삼은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보통의 50mm 표준 렌즈의 화각이 네. 46, 7도 전후의 화각을 가져요. 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묘사를 할 수 있는 화각이라는 얘기가 있고 네. 인간이 사물을 봤을 때 네. 원근감이라든가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화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겠죠. 네, 조금씩 달라요. 네.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는 면적이 46도 네. 이게 아니라 더 넓은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5mm가 난 더 편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음흠. 어떤 사람은 50mm가 편하게 느낄 수가 있다 이러는데 어떤 것도 정설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역사적 사료로 보면 네. 라이카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 카메라를 채용했던 라이카에서 네. 50mm를 표준 렌즈로 채용한 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네네네. 그 50mm로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네네네. 선생님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50mm로 주로 어떨 때 사용을 많이 하십니까? 많이 쓰죠. 인물 사진도 찍을 때 쓰고요. 아, 인물도 찍으시고. 거리 스케치를 찍을 때도 거리 쓰고. 스케치 찍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50mm는 성능이 현존하는 어떤 렌즈보다도 가장 좋다. 가장 싼데도. 가장 싸지만 가장 좋다. 만약에 네, 50mm가 표준 렌즈가 아니라 네. 그냥 일반적으로 중망원 렌즈라든가 뭐 네. 이런 식으로 85mm라든가 네, 이런 네.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싸지 않죠. 아. 50mm의 렌즈의 역사가 깊죠. 아, 그 다음에 네. 설계가 안정돼 있죠. 네네. 그 이제 성능이죠. 네네. 그 50mm를 사람들이 되게 네. 뭐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아까 조금 전에 그랬지 싼데 그랬잖아요. 그러면 싸잖아요. 그거 뭐 중고 10얼마 원 사는데. 제가 저번 네.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싼 렌즈가 성능이 나쁜 게 아니고 예, 예. 반대로 비싼 렌즈가 성능이 좋은 게 아니다. 네. 렌즈 그렇죠. 밝다고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다. 렌즈가 밝으면 비싸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니, 하셨죠. 아, 하셨는데. 가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표준 렌즈가 왜 저렴하냐면 많이 네.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많이 생산해서. 모든 예전에 필름 시절 때는 카메라를 사면 번들 렌즈라고 요즘 나오죠. 줌 렌즈가. 예. 예전에 필름 시절 때는 50mm가 번들 렌즈예요. 그냥 꽂혀 나오는 렌즈였어요. 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통 설계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죠. 예. 자이스에서 플라나 네. 보통은 이제 가우스 또는 가우스 변형 타입으로 50mm를 설계를 하는데 예. 보통 1.4 밝기죠. 네. 보통 쓰는 게 네. 1.4가 6군 7매 구성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 7장이면 렌즈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8이나 2가 되면은 뭐 5군 6매 구성. 네. 4군 뭐 이렇게 4군 6매가 될 수 있고 5군 6매가 될 수 있지만 네. 그 7장이면 1.4 렌즈를 만들 수가 있고 네. 6장 갖고 네. 1.8 렌즈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설계가 단순한 거죠. 어. 그다음에 보정 그게 설계가 단순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네. 굉장히 성능이 안정됐다라는 얘기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성능을 낼 때 렌즈 매수가 적으면 굉장히 렌즈는 좋은 거예요. 네. 샤프니스나 콘트라스트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많이 네.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렌즈를 단순히 뭐가 좋냐를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스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얘가 과연 렌즈를 몇 점 갖고 어떻게 만들었고 네. 어떤 특수 렌즈가 들어갔냐를 보면 그 렌즈의 성격이 대체적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광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음.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50mm 렌즈는 저렴하죠. 그게 싸단 말이에요. 싸죠. 근데 성능은 현존하는 어떤 렌즈보다 50mm가 좋다. 아, 그렇습니까? 렌즈 그다음에 또 하나 예. 렌즈가 밝죠 대체적으로. 예. 밝죠. 네. 그다음에 렌즈가 작죠. 네. 가볍죠. 그렇죠. 가볍죠. 그렇죠. 예. 단순하죠. 네, 단순해요.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면 성능이 좋죠. 예. 안 써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 50mm를 저는 왜 안 쓰는 줄을 난 거꾸로 좀 사실은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왜 50mm를 안 쓰는지, 왜 50mm 쓰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예. 저는 반대로 주빌님한테 왜 안 쓰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성능이 좋은 렌즈를 왜 안 쓰느냐라는 거죠. 성능을 따지면서 예. 성능을 따지면서 왜 안 쓰느냐는 거죠. 아,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예.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고 저도 그래요. 예. 50mm를 딱 꼈을 때 미세하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아, 화각이 좀 좁은 느낌. 예. 그리고 또 그럴 수 하나는 있죠. 뭐냐면 예. 좀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인물을 좀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이게 상반신이라든지 좀 들이밀어서 좀 딱 하고 싶은데 왠지 좀 그것도 좀 뭐 불편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어디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85mm로 할 때는 딱 갖다 대면 확 들어오는데 50mm는 좀 그런 데 있어서 좀 이게 자신감이 결여된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85mm를 찾게 되고 뭐 35mm를 찾고 되고 50mm는 결국 처박아 놓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네네네. 우리가 저분도 조금 어정쩡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말이 네네네. 어쩌면은 제가 건방진 얘기가 될 수도 네, 있고 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은 꼭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 나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물론 그거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우리가 한번 이거를 우리가 네. 너무나 사진을 자극적인 거로만 보지 않느냐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의 사진들을 네.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면 네. 사진의 역사책에서 보면 네. 표준 렌즈가 엄청난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 사진들이 밋밋하고 네. 조금 그렇다면 네. 역사적으로 남을 수가 없었겠죠. 사진들이. 우리 그거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자극적이지가 않느냐 지금. 내가 자극적인 내가. 사진을 원하지 않느냐. 네. 조금 한 번 정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 좀. 이거는 제가 꼭 지금 이거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제가 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네네네. 사진을 처음 할 때 네. 어떤 렌즈를 먼저 살 것 같아요? 표준 렌즈를 갖고 있어요. 네. 광각을 살 것 같아요? 망원을 살 것 같아요? 사진 처음 할 때. 딱 보여줘 사람이. 너 이제 사진 할 거니까 카메라 좀 사야 되겠습니다. 네. 망원을 사요. 보통 망원을 사요. 보통 망원을. 땡겨지거든. 예. 네. 그 광각은 좀 사용하기가 어렵죠. 네. 지금 넓은 범위를 찍지만 거기서 그걸 표현해 줘야 될 포인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포인트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음. 시각 훈련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광각 렌즈를 잘 쓰려면 원근감을 어떻게 표현하냐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러겠죠. 예. 표준 렌즈는 네. 온화한 묘사를 하죠. 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네. 자극적인 사진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있고. 자극적인 사진이 다냐는 내가 과연 그러냐는 한번 조금 돌아봐야 돼요. 50mm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50mm는 굉장히 좋고 많은 사진을 온화한 묘사를 하지만 좋은 내용의 사진을 만든 거죠. 네, 선생님 저기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옛날에는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뭐 아마추어 작가분들 따져서 50mm 화각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85mm, 35mm가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지금에 있었음에도 있는 게 불구하고, 아니라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50mm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네.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각적인 지금 네. 굉장히 강렬하고 이제 디지털 네. 시대가 되면서 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극단적인 광각이라든가 극단적인 망원 쪽으로 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네. 칼라도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예. 자, 그런데
사진은 네. 우리가 이렇게 내용으로 좀 만들 필요성들이 있어요. 내용으로. 사진은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진은 기록이고 네. 어떤 내용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줘야 될 게 있다.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는 거죠. 오늘 50mm 표준 렌즈의 네. 성능하고 이제 선택에 관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사진의 다른 분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다시 메커니즘 쪽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거 50mm를 솔직히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매번 뭐 사진을 할 때는 50mm로 시작하는 게 뭐 좋다. 라고도 그거는 얘기하셨고. 사실은 정석이다시피 해요. 그러고는 사진을 가르치는 얘기를 사람 하셨는데,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거는 저는 거기까지 권면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다시 이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좀 인식이 다시 바뀌는 거죠. 다시 이걸 내가 찍어봐야 되겠다. 다시 이걸 껴서 해봐야 되겠다. 찍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이 그 50mm에 적응을 못하지 않았나? 아니면 좀 더 써봐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나 빨리 놓지 않았나? 근데 50mm 렌즈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죠. 너무 금액도 좋고 성능도 좋고 깔끔하면서 하고 샤프니스 좋지, 콘트라스트 정확히 올라오지. 그러니까. 그 렌즈 자체의 레드투트 폭, 그러니까 궤조폭, 이미지 센서의 궤조폭만 있는 게 아니라 렌즈도 그 궤조폭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도 가장 좋지. 성능적으로는 50mm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써야 될 이유가 없는 렌즈예요. 난 이걸 왜 안 쓰는지를 난 진짜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답답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방송에서 이거 사진 편향에서는 그냥 렌즈 쪽에서 잠깐 약간 얘기를 했는데 50mm가 만약에 200만 원, 뭐 줌렌즈가 지금 100만 원.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을, 난 그래도 살 것 같아. 그런데 50mm 불과 해봐야 1.4 렌즈들 한 40만 원대 새거도 초중반이면 사잖아요. 캐논이든 니콘이든. 1.8은 20만 원 밑으로 사잖아요. 저기 좋은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는데 50mm가 이론적으로 다른 렌즈에 비해 성능이 좋은 이유가 있나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역사적으로 오래됐다. 검증된 렌즈다. 두 번째, 구성이 굉장히 단순한 렌즈. 아까 좀 전에 그거로도 충분히 그 정도로 충분히 되는 거예요. 다른 렌즈에 비해서 35mm도 성능들이 대체적으로 좋죠. 그것도 이제 그런 급이고, 역사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역사가 오래됐다라는 것은 성능이 좋거나 어떤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메이커에서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표준 렌즈가 50mm 그 표준 렌즈가 필름 시절 때부터는 그게 번들 렌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들 렌즈라는 거를 또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번들 렌즈는 금액 자체가 그 렌즈가 싸서 판매 금액이 낮은 게 아니라 카메라에 따라 나오는 렌즈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 금액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진도 아마 그게 제일 적을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고, 요즘에 이제 번들 렌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필름 시절 때. 그 다음에 번들 렌즈는 처음에 카메라를 장만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렌즈가 성능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카메라를 사겠냐라는 거죠. 그 메이커 거를.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죠. 그게 50mm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카메라와 렌즈 성능을 알려면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메이커에서 이걸 왜 만들었고, 역사적으로 그걸 한 번 정도 우리가 좀 둘러볼 필요가 있고, 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선생님, 그러면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좀 자극적인 것을 좀 이렇게 자꾸 아니,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궁금한 게, 좀 시대가 점점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그렇고, 사진이 더더욱 그렇죠. 좀 뭔가 이게 좀 자극적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쩌게 보면은 인물이면 85mm를 쉽게 선택하는 거고, 또 뭐 35mm를 또 그런 이유에서 또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50mm는 또 아까 여기 있는 분들 몇 개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너무 밋밋하다, 단순하다 그랬는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 또 우리가 너무 좀 소홀히 여겼다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50mm를
지금 이 시대에 네. 예, 여러 85mm 기가 막힌 렌즈, 35mm 또 뭐 시그마에서 아트 30기 뭐 이런 등등 너무 좋은 렌즈들이 많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50mm를 선택해서 좀 사진을 좀 새롭게 좀 이게 집중해 찍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선생님 그렇게 말씀에.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 시대가 자극적이다. 저는 그런 네. 말에 사실은 전 동의하지 않아요. 아, 예. 지금도 지금도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50mm 쓰고 뭘 쓰고 그 문제가 네, 아니라 아니고 예. 자기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진가들은 여전히 많아요. 지금 우리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고 네. 주빌리님도 하나 알고 네.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사진전들 많이 가서 보세요? 혹시 주빌리님 많이 가서 보세요? 좀 많이는 안 갑니다. 그 많이 무슨 안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내가 네. 거꾸로 다시 물어보고 네. 싶어요. 그런 질문을 네. 또 저한테 하신다면 저도 그분들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진전들 좀 가서 보세요. 사진의 역사책으로 역사들도 한번 좀 보세요. 사진이 계속 지금까지 걸어왔던 네. 방향을 좀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카메라하고 렌즈의 성능만 그 테스트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그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현실이 좀 그러면은 많죠. 사진을 예. 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감히 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굉장히 좁은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지금 말씀이죠. 근데 메커니즘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예, 오늘 예.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건 사진은 너무 지금 어려운 얘기들로 네.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네. 그래서 50mm 렌즈는 네. 일단은 안 써야 될 이유가 없다. 사실은 네, 결론부터 없다. 얘기하면 네. 렌즈가 성능이 좋다. 네. 거기에는 렌즈 밝기도 밝고 네, 그다음에 구성도 안정돼 있고 성능도 네, 안정돼 네, 있고 네. 설계도 안정돼 있고 네. 그다음에 금액도 싸고 네. 가볍고 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네. 훌륭한 묘사를 한다. 네. 온화한 묘사를 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네.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mm를 좀 쓰는 거를 좀 권해드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럼 제가 이제 50mm 가지고 네. 이제 작정하고 이제 찍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이 50mm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35mm를 묘사하고 싶고 85mm를 좀 이렇게 그 표현하고 싶은 거죠. 네네. 예, 그럴 경우에 50mm 가지고 좀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가면은 그게 화각은 넓이는 35mm 정도에 찍히는 면적이 될 거고요. 예. 가까이 또 들어가면 다가가면 85mm급의 그 크기는 찍겠죠. 네, 피사체 예. 크기를. 그러면 그게 똑같이 묘사가 되나요? 아니면 확실히 차이가 나나요? 그게. 묘사력. 네, 근데 예. 이제 기준이 이거죠. 어떤 네. 피사체를 찍는데 네. 사람을 찍는데 사람을 찍는데 상반신만 찍는다. 네, 상반신만. 그런데 35mm, 50mm로 네. 1m에서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35mm는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정도 크기를 찍으려면 예. 85mm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네. 상반신을 찍는데 크기는 똑같이 찍히겠죠. 이 얘기 네. 저번에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찍히겠죠. 네, 찍히는데. 네. 원근감은 다르겠죠. 원근감만. 원근감 다르겠죠. 그럼 심도나 이런 조리개가 같다 그러면 피사기 심도는 똑같아요. 똑같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있었냐면 네. 피사계 심도는 광각이 깊고 망원이 얕다. 우리는 사진을 맨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또 우리 가르쳐 그렇게 줬죠. 네. 근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네. 같은 조리개일 때 네. 거리가 같을 때는 그래요. 네. 같은 1m로서 찍을 때 네. 광각 렌즈 35mm 1m 찍는 거하고 네. 50mm 1m 찍는 거하고 85mm 1m 찍는 거하고 네. 거리는 같겠죠. 네. 조리개가 똑같이 8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피사계 심도가 배운 대로 네. 광각이 깊고 표준이 중간이고 네. 망원이 가장 얕아요. 예. 같은 조리개일 때. 같은 조리개일 때. 그런데 피사체는 어떤 거예요? 다르죠, 크기가. 그렇죠. 다르죠. 광각은 더 넓은 범위에 사람을 작게 찍힐 거고 네네. 망원은 더 좁은 범위에 사람 크게 찍히겠죠. 네네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네. 피사체 크기를 같게 찍는다. 네. 같은 크기로 찍는다. 같은 크기로 찍는다. 상반신 똑같은 크기로 찍는다라고 그러면 같은 조리개 8일 때 네.
그렇게 찍었을 때는 거리는 제각기 다 다르겠죠. 그렇죠. 거리는 다르겠죠. 뭐 당연히. 50mm가 1m고 네. 85mm가 1.7m고 네네. 35mm가 뭐 0.5m 정도다. 예를 들면 네.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크기는 똑같지만 네. 피사계 심도도 똑같아요. 아. 그래서 네. 광학적 원리를 좀 알면 네네. 원리는 뭐냐 하면 네. 모든 피사체를 어떤 렌즈든 간에 네. 같은 크기로 찍을 때 같은 조리개일 때 피사계 심도는 모든 렌즈는 똑같다요. 아, 그렇구나. 그게 답이에요. 광학적 답이. 아주 미세한 0. 몇 mm는 있겠지만 네. 그건 이제 설계에서 오는 거고 네.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원근감 차이가 있죠. 원근감. 원근감에서. 원근감. 가까이 다가가니까 가까운 곳은 더 크고 예. 뒤에 있는 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묘사력을 얼마만큼 네.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렇죠. 네네네. 이게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성능에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블루포샤님이 왜곡 차이는 어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원근감은 퍼스펙티브라 그러잖아요. 네. 왜곡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왜곡 수차냐, 네. 원근감을 얘기를 하는 거냐. 네. 보통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사진, 누군가가 사진을 평가를 하는데 메커니즘적으로, 네. 광학적으로 사진을 평가를 하는데 원근감을 갖고 왜곡 수차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얘기죠. 네. 왜곡 수차는 렌즈의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운데가 배불러 나오거나 네. 직선이 좌우측에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배불뚝이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술통형 왜곡이냐.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거 왜곡 수차고 네. 가까이 다가가거나 네. 하늘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쳐들었을 때 네. 좁아지거나 네. 그거는 왜곡 수차가 아니라 원근감. 자연스러운 원근감. 그거는 렌즈의 성능이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원근감으로 오는 거죠. 네. 왜곡 수차는 수차가 잘 보정되지 않은 성능이 떨어지는 렌즈에서 나오는 거죠. 네. 우리는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 얘기네요. 드디어 전부 다 게임을 왜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게임을 하다 보면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예. 그 50m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근데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50mm의 초정거리의 성능과 선택 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주제를 제가 지금 다룰까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하고 그거에 좀 메커니즘에서 네. 좀 벗어나는 얘기를 좀 했죠. 아까. 뭐 죄송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 도움이 됐는데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당연히 자극이 되고. 그게 제가 아까 사실은 그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던 건데 저희는 항상 조금 넓은 범위에서 좀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요즘 제가 저도 이 방송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가능하면 이제 그런 쪽 얘기는 안 건드리려고 해요. 저는 안 하고 이제 저가 어차피 메커니즘 쪽 얘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제 가끔 가다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너무나 사진을 볼 때 자기만의 그 생각이나 그 틀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열려 있고 또 뭐 인문학 서적도 좋고 미학적인 서적도 좋고 사진의 역사 서적도 좋고 장비도 좋지만 그런 쪽의 서적들을 좀 읽기를 전 사실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진을 보는 눈이라든가 그렇게 눈이 좀 열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진을 해가는 방향성이라든가 그것도 좀 넓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좀 감이 좀 짧은 식견이지만 짧은 지식이지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오늘 그런 말씀 좀 드렸네요. 아니요, 근데 선생님이 물론 메커니즘적인 설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은 뭐 충분히 아는데 그러더라도 가끔 가다가 다른 쪽 하시더라도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세요? 자극이 되고, 야 이게 좀 뭐 새롭게 좀 인식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쩔 때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게 내가 과연 그 정도의 그거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좀 저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거고 왜냐하면 그거는 메커니즘은 사실 정답이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 메커니즘은 정답이 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거고 사진을 평가하고 그 문제는 사실은 정답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명의 비평가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배운 상식 안에서 그 사진을 비평하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 지식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조심스럽고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존경스러워요. 네. 네. 그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면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오늘 조금 그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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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네. 벌써 30분이 됐네요. 네. 저는 오늘 주빌리님이 50mm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 네. 풀프레임에서 표준 렌즈를 물어보셨는데 네. 거기에 제가 오늘 해드린 게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답변이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렌즈가 비싸지도 않고 네. 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안 갖고 계시면 네. 하나 정도 구입을 해 보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갖고 계시면 네. 가방에서 먼지 털고 네. 꺼내 갖고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그래야 되겠습니다. 활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묘사력을 갖는 당장. 네. 보물 같은 렌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당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블루포사님 저기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작가분이 있을까요? 요거는 저희 카페 쪽으로 카페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의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네. 또 이렇게 몇 개 올려놨으니까 카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쪽 네. 카페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네. 거기서 이제 보시고 뭐 카페 이름은 뭐 포토 아카데미 153 다음에 아, 예. 네 거기서 오시면은 항상 그렇게 하고 오프라인에서 저 만나실 수 있고 네. 같이 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송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